조영남 씨가 엄청난 파문을 또 일으키고 있습니다. 두 번의 이혼, 79세 조영남. 여자친구 여러 명 있다. 여자친구들 사이에서 서열도 존재한다. 그러면서 이 30일 날 방영된 MBN 가보자고 시즌3에서 자신의 100억대 청담동 아파트를 공개하면서 또 엄청난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은 재미니스트다. 요즘 제일 재밌는 게 뭐냐고 질문을 받자 제일 재밌는 건 여자친구를 만나는 거다. 여자친구 만나서 쇼핑을 한다. 여자친구가 여러 명이 있다. 그러자 홍현희 씨가 선생님의 매력이지 않냐라고 물어보자 조영남 씨는 아니다. 서열도 다 있다. 첫 번째 여자친구는 미국에 있는 여자인데 10년 동안 서열 1위였다. 그런데 이 여자가 남편과 결혼해서 아이가 생겼다. 아이를 데리고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기도 했다. 그 이후로 결혼한 여자이기 때문에 서열 1위에서 뺐다. 모르겠습니다. 이 조영남 씨가 말하는 여자친구가 요즘 흔한 말로 여사친, 여자 사람 친구를 말하는 건지 이 애인으로서의 여자친구를 말하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뭐 흔히 알려진 바에 따르면 많은 외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애인을 말하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사실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조영남 씨가 한 요번 발언은요, 이게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에게 전하는 것이 버킷리스트다. 두 번의 이혼, 조영남 유서와 재산 분할 언급. 자, 화가로서도 엄청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조영남 씨. 자신의 유서와 재산 분할을 언급해서 화제를 모았는데 여러 명의 여자친구를 두고 있고 재산도 주겠다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유서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나의 장례식은 치르지 말아라. 내가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부끄럽기 때문이다. 장례식장에 와서 나한테 절하는 것도 좀 싫다. 이런 황당 발언들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내 옆에 있던 사람이 나를 담요에 말아 화장하고 나의 유골을 영동대교에 뿌려달라. 그런데 영동대교에 유골을 뿌리는 건 법적으로 안 되니 몰래 라고 써놓으려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 유서 속에서는 이러한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 옆에 있는 여자에게 재산 반을 주라고 적었는데 수정을 하였다. 자식이 셋이니까 4분의 3은 자식, 4분의 1은 내 옆에 있는 여자로 적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조영남 씨의 여자친구 여러 명이 있다라는 이 대답에 홍현희 씨가 좀 어떻게든 수습을 해보려고 이것이 조영남님의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인가 봐 라고 웃음을 겨우 자아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웃고 떠들 일이 아니죠. 왜냐면 윤여정 씨와의 결혼 생활 중에 외도를 통하여 이혼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윤여정 씨가 아시다시피 엄청난 또 상을 수상한 우리나라 대표 여배우이지 않습니까? 뭐 거의 우리나라 여배우 중에서는 엄청난 역사를 기록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도 한데 이 윤여정 씨가 알다시피 기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에미상을 싹쓸이 했지 않습니까? 억만장자가 된다. 막 이렇게 지금 기사가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윤여정 씨 입장에서는 조영남 씨에 대한 미련이 1도 남아있을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두 사람 사이에 낳은 두 아들을 언급하며 후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 얘기가 무엇이냐? 이러한 말을 당시 했습니다. 두 아들을 집에다 두고 나온 것이 가장 후회가 된다. 죄의식이 남는다. 이 얘기는 2년 전에도 했었습니다. 그때 나는 왜 아이들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오은영 박사의 금쪽 상담소에 등장을 했는데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딱 한 가지 있다라고 해요. 같이 살던 분하고 헤어지게 됐다. 이게 바로 윤여정 씨를 말하는 거죠. 그때 나는 왜 두 아이들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마음속에 죄의식으로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나는 두 아들을 두고 나온 것이 후회가 된다. 한 번도 연락이 한 적이 없냐라고 묻자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다 라고 아쉬움을 드러냈고 심지어 버킷리스트 원하는 것이 하나 남아있다면
전처인 윤여정 씨와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이다. 이런 미련이 남은 말을 꺼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건 조영남 씨 입장이고 이 윤여정 씨 입장에서 미련이 남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에미상을 싹쓸이하고 성난 사람들 시즌2에 합류를 하면서 억만장자가 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물론 그 역할이 억만장자 역할이지만 억만장자까진 아니라 할지라도 백만장자는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윤여정님은 지금 넷플릭스 시리즈에서 대활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재산이 부족해서 조영남 씨를 만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조영남 씨가 그리고 과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후회되고 미안한 마음을 그럼 자녀들에게 얘기해 본 적이 있냐? 아들들이 나를 부모로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못하겠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내 생각이지만 아이들이 나를 부모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조차 할 생각을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들은 내가 그런 말을 안 해도 다 알 수 있을 것 같다. 다 이해하리라고 나는 믿는데 아직까지 내 마음을 얘기해 본 적이 없어 말하기가 쑥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정말 아드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조영남 씨 혼자만의 생각 아닐까요? 자, 재산 25%, 4분의 1이죠. 이 모든 걸 옆에 있는 여자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번 방송에서 이 조영남 씨가 유서에 대한 이야기, 뭐 재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만 했다고 한다면 그래도 문제가 좀 덜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나아가서는 윤여정 씨와 통화를 하고 싶다? 뭐 그런 이야기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까지만 하고 말았다고 한다면 또 괜찮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조영남 씨가 갖고 있는 아파트의 집값만 200억이 넘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자, 더불어서 조영남 씨가 화가로서 벌어들인 이 자산도 천문학적 단위입니다. 확실히 최소 수백억 원의 자산은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래서인지 이 재산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분할을 할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 하나만으로 조영남 씨에 관련된 기사가 지금 보이십니까? 빗발치고 쏟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라는 겁니다. 물론 저 방송 프로그램에 조영남 씨만 등장을 한 건 아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엄청나게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의 재산으로 예상되는 이 조영남 씨의 자산을 이 유서 공개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화제가 됐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윤여정 씨 얘기도 이제 와서 꺼내고 있다. 통화가 하고 싶다. 그러면서 여자친구가 여러 명이고 쇼핑 데이트를 하고 있다. 결국 어떻습니까? 또 망언을 쏟아냈다. 윤여정과의 이혼을 언급해놓고 또 뒤늦게 여자친구가 여러 명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쏟아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여자친구 얘기와 윤여정 씨 얘기와 이 재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만 했어도 지금 엄청난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조영남 씨가 여기에서만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김수민 님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이 방송에서 쏟아냈단 얘기예요. 자, 알다시피 조영남 씨와 김수민 님의 인연이 좀 있지 않습니까? 함께 프로그램에 등장을 하기도 했었고.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기사가 빗발치는데 자, 김수민 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숨은 미담을 공개했어요. 알고 보니 김수미가 뭐 이런 말을 해요. 김수미가 글 잘 쓰는 건 몰랐지? 막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수 조영남 씨가 자신의 이 미술품 재판에 대해 70% 이상을 남이 그렸기 때문에 1심이 유죄가 났다. 원래 내가 그린 화투에서 그것만 오려서 조교에게 나머지를 그리게 했다. 그래서 평생 화가로 살아갈 거라 생각해서 어떻게든 상고했다. 딸이 똑똑하더라. 그래서 상고하여 결국 결백을 가릴 수 있었다. 뭐라고도 얘기를 했고 또 김수민 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김수미 선생이 글 잘 쓰는 거 몰랐지? 나 미술 재판 났을 때 진중권 교수가 글을 써줬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 진중권 교수와 조영남 씨 친분이 있다라고 알려졌지만 실상은 아니었다라고 해요. 조영남 씨는 나도 몰랐다. 그 당시 진중권 교수가 날 왜 도운지 몰랐다. 근데 알고 보니까
김수민 님이 진중권 교수에게 부탁을 했던 거였다라고 이렇게 또 미담을 발표했는데, 제가 알기론 조영남 씨가 김수민 님의 빈소에 방문을 했었던가요? 일단 확실한 건 기사에는 그 내용을 제가 찾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방송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조영남 씨가 했습니까? 윤여정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 꺼내가지고 또 한 번 회자가 되게 했죠. 거기에 자신의 재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도 했죠. 거기에 자신의 여러 명의 여자친구, 뭐 서열 이야기도 했죠. 거기에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과거 김수민님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렇게 꺼냈죠.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꺼냈는데, 이게 이 중에 하나만 이야기를 꺼내도 굉장히 파급력이 큰 이야기들을 이 조영남 씨가 아무렇지도 않게 다 꺼내버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걸 과연 좋게 바라볼 수 있는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심지어 생전 조영남 씨는요, 김수민님과의 일화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조하나에 관심을 갖자 김수민님은 그냥 혼자 살아. 일침을 가했는데요. 사실 이 조영남 씨와 김수민님이 좋지 않게 헤어졌던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조하나 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합니다. 조영남 씨가 이 프로그램에서 조하나가 제일 예쁘다, 너무 귀엽다, 오늘 볼 수 있냐? 라고 하자 김수민님이 아휴 뭐 이렇게 좀 씁쓸해합니다. 그러면서 조영남 씨가 내가 재산도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수민님이 철벽 방어를 해요. 뭐라고 하느냐? 그냥 혼자 살아. 지금 여자 만나면 추상치를 일밖에 없다. 이젠 서로 아파서 병원 갈 일밖에 없는 거다. 라고 돌직구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티격태격 했는데 결국 조영남 씨와 김수민 님이 이 회장님네 사람들에서 결국 좀 헤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조영남 씨는 빈소의 얼굴을 드러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김수민 님에 대한 이야기도 자신이 예능 방송에 등장해서 꺼내 넣었다라는 거. 그리고 자신이 외도를 하여 이별을 하게 만든 윤여정 님의 이야기도 예능 방송에서 쏟아냈다라는 거. 그러면서 자신의 엄청난 재산을 이야기하며 유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와 여자친구가 여러 명이 있다라는 이야기. 모르겠습니다. 이 조영남 씨의 이 발언들이 또 한 번 엄청난 쓰나미를 몰고 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조영남 씨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연예계에 연애와 관련된 이슈들만으로도 회자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대목들을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로 이 주병진 씨의 세 번째 맞선녀 김규리 씨가 결국 돌싱에 자녀까지 있다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 팩트로 밝혀졌습니다. 제가 예고편에서 이런 이야기 할 것 같다라고 정말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 이것이 결국 사실로 드러나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 사태가 굉장히 좀 심각해졌는데,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다음 편까지는 우리가 조금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제가 단순히 세 번째 맞선녀인 김규리 씨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편까지는 지켜본다면 분명히 이 사실을 밝힐 것이다. 하지만 제작진 측에서 주병진 씨에게 사실의 안내를 사전에 해주던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사전 고지가 있었어야 하는데 이것이 좀 부족하다 보니 많은 비판이 쏟아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김규리 씨가 이러한 말을 해요. 제작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주병진 님이 저에 대해 전혀 모르고 나오신 것 같더라. 지금 나의 상황이 이런데 혹시 나를 더 좋아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런 걸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기도 하다. 판단은 상대방 측에서 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규리 씨가 결국 본인 역시 굉장한 부담이 있었단 이야기예요. 사실 제작진 측에서 김규리 씨의 출연을 알아서 걸렀어야 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이거 출연하는 김규리 씨도 부담이고 또 출연을 시키는 이 출연진 입장에서도 비판을 받고, 함께 출연한 주병진 씨도 괜히 이 도마 위에 올라와 버렸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 어떻습니까? 주병진 씨, 진정성 논란이 터진 김규리의 솔직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실망보다 많이 놀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두 사람이 골프를 치고 나서 한층 더 가까워지는 모습을 예고편에서 보여줍니다.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미 뭐 예고편이 이렇게 선공개가 다 되어져 있는 현재의 상황인데 지금 보면 이 두 사람의 취미가 골프로서 똑같지 않습니까? 만약 김규리 씨가 싱글이었다라고 한다면 뭐 돌싱이라 하더라도 자녀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두 사람 함께 골프 취미를 가지며 충분히 더 가까워질 수도 있었을 거다라는 예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전 고백 선공개라면서 이 주명진 씨에게 이런 나를 더 좋아해 줄 수 있나요? 하지만 그녀의 대답을 듣고 생각이 많아진 주명진 씨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김규리 씨가 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나를 더 좋아해 줄 수 있는지 이것이 좀 아니면 시작도 하기 전에 그냥 자기가 볼 땐 받아들이기 힘들 경우 아예 시작 자체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의아한 점이 분명히 있죠. 이럴 거면 뭐하러 출연을 했나, 또는 이럴 거면 뭐하러 제작진 측에서 김규리 씨를 출연을 시켰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영상을 이미 보신 분들은요, 이거 시간 낭비에 불과하지 않냐, 이럴 거면 주명진 씨도 김규리 씨에게도 굳이 선을 보게 만들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김규리 씨의 솔직한 고백에 실망보다 나는 많이 놀랐다. 50대라고 하니까 조심스럽게 무언가에 대해 주병진 씨가 질문을 했는데 이유가 있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김규리 씨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50대인데 왜 아직 혼자 있냐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해 이혼을 하고 결국 돌싱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3대 모녀샷 돌싱 고백에 주병진 씨가 동안 맞선녀에 부담된다라는 한마디까지, 30대 같은 외모의 54세 맞선녀가 결국 이 수산물 도매업을 한다라는 이야기부터 이 무엇 하나 진정성이 있냐라는 비판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좀 실망하셨죠? 라는 이 김규리 씨의 질문에 주병진 씨는 좀 부담되는 건 사실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김규리 씨의 사연을 듣고 주병진 씨가 이러한 말을 해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우리 어머니가 3남매를 굉장히 어렵게 키우셨다. 그래서 어린 시절 가장의 역할을 떠맡아야 했던 책임감을 떠올리며 김규리 씨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김규리 씨의 솔직한 고백에 대해서도 반응을 숨기지 않았어요. 실망하지 않냐라는 질문에 실망보다는 놀랐고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규리 씨가 이러한 말을 해요. 판단은 상대방에서 하기를 원하는 거다. 김규리 씨의 이야기를 더 흥미롭게 만드는 요소는 그녀의 SNS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정에는 장성한 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다수 게재되어 있고 그녀가 돌싱녀임을 자연스럽게 암시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특히 왼쪽이 엄마야, 오른쪽이 엄마야 라는 댓글로 동안 외모를 인증받는 모습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매년 1월 1일 딸과 데이트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엄마도 같이 하며 3대 모녀샷까지 공개를 최근에 했었다라는 기사까지 나와져 있는 거죠. 근데 저도 정말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판단은 상대방에서 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김규리 씨인데, 이게 사실 주병진 씨가 정말 방송을 제대로 복귀하기 위한 발판으로서만 생각하고 출연했다라면 상관이 없지만, 정말로 스스로가 제대로 맞선을 보고 싶고 배우자를 찾기 위해 등장을 했다고 한다면 굉장한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싱 특집인 차후에 이게 정규 편성이 된다면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 맞선 특집에 이 김규리 씨와 같은 돌싱 특집이 있다면 모를까.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나는 솔로와 같은 일반인들끼리 매치를 해주는 이 데이트 예능에서도 보면 돌싱 특집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시간 낭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54세의 동안 맞선녀와 결국 맞선이 실패하는 건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김규리 씨가 매력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둘이나 있는 돌싱녀를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초혼의 주병진 씨가 선택할 가능성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이거 결혼정보 회사에서도 미스매치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그런 대목입니다. 아무리 주병진 씨가 나이가 뭐 김규리 씨에 비해 10살 이상 많다 하더라도 따지고 본다면 축적해놓은 부와 자산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사회적 위치도 굉장하잖아요. 사실상 이거 굉장히 미스매치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작진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많은 여론과 언론사에서 바라봤을 땐 결국 맞선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병진 씨의 표정을 보면 굉장히 좀 복잡 미묘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이 맞선녀를 대한다라는 자세보다는 제가 볼 땐 약간 MC로서의 어떤 면모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을 하며 자신의 사례를 함께 이야기하는 이 모습이 맞선녀를 상대로 하는 이야기라고 보여지기보다는 출연자에 대한 어떤 배려라고 좀 보여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병진 씨가 이성으로서 이제 김규리 씨를 바라보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김규리 씨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분명히 본인이 그러한 말을 했어요. 판단은 상대방에서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게 맞다. 아니, 그렇다면 출연하기 이전에 제작진을 통해서 주병진 씨에게 사실 제가 뭐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돌싱이다, 자녀가 있다. 근데 뭐 맞선의 의지가 있는지 여쭤봐 달라. 라고 물어보고 그 대답에 따라서 출연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했다면 이런 받지 않아도 될 비판을 받을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어찌 본다면 제작진뿐만이 아니라 결국 출연을 제고하지 않고 등장하여 결국 많은 대중들에게 노출이 되어버린 김규리 씨에게도 분명한 스스로에 대한 책임이 존재한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걸 좀 더 다르게 해석한다면 출연조차 하지 않는 게 더 좋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돌이켜 본다면 이 김규리 씨가 결국 출연을 해서 남는 게 무엇일까요? 분명히 남는 게 있기 때문에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김규리 씨가 사실 홍보를 위해서 출연했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많은 증거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거 나는 몸신이다에 등장했었던 김규리 씨의 편을 보면 조금 추측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김규리 씨가 이 당시 때에도 53세의 나이로 굉장히 늘씬한 몸매를 자랑하며 등장했는데 20대 때부터 항산화에 관심이 많아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클린 콩국, 그러니까 콩국을 먹으면서 깨끗해지는 기분을 느꼈고 이 콩국 덕분에 30년째 24인치의 허리를 유지하고 있다.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김규리 씨가 자신이 어떤 철저한 관리, 운동에 의해서만 다이어트가 되어 이런 몸매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클린 콩국이라고 하는 저런 식품에 의해서 도움을 받다라고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여러분? 당연히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김규리 씨가 최근에 올려놓은 많은 인스타그램의 이런 SNS 모습을 보면 일상적인 모습도 굉장히 많고 또 이렇게 3대 모녀가 함께하는 모습들, 뭐 멋진 쇼에 서는 그런 모델로서의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김규리 씨가 시작조차 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할 정도로 자신의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 SNS에 걸려있는 링크를 눌러보면 이런 페이지가 뜹니다. 김규리 몸신이라고 해서 전체 상품 김규리 몸신 클린 콩국 세트 9,000원, 콩국 세트 2개 13,000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클린 콩국이라고 하는 이 제품을 김규리 씨의 이름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SNS에서 제품 광고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을 가지고 예전에 나는 몸신이다에 등장을 해서 이렇게 홍보를 했단 얘기예요. 그런데 주병진 씨가 나오는 프로그램은 이런 홍보용 예능 방송이
아닌 걸로 알고서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엔 맞선이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고 제작진의 판단 미스와 주병진 씨 개인에게 있어서 시간 낭비가 될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김규리 씨가 홍보를 위해서 출연했다라고 색안경을 쓰고 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여러모로 참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고 많은 분들이 분개해하는 이유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분명히 5회차 때 여기에 대해서 아마 김규리 씨가 직접 고백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돌싱인데다가 자녀가 2명이나 있다라는 건 미리 말해야 되지 않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마 주병진 씨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여기에서 분개함을 느끼신 것 같아요. 적어도 주병진 씨가 이 맞선 프로그램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김규리 씨가 돌싱에다가 자녀가 2명이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사전에 미리 고지를 하고 두 사람을 만남을 갖게 했다고 한다면 주병진 씨가 받을 깜짝 놀랄 충격도 없었지 않았나 싶을 수 있는데 뭐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작진의 선택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김규리 씨가 등장하면서부터 뭐 저랑 동갑인데 딸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너무 이쁘고 동안이에요. 라는 분들의 글도 있는 반면 사실 별의별 비판이 다 쏟아집니다. 발음이 별로다. 사투리가 별로다. 거기에 두 번째 맞선녀였던 신혜선 변호사님이 성품도 지성미도 좋고 진솔해 보였고 외모도 괜찮았다. 두 번째 맞선녀가 가장 나았다라는 분들도 있고 특히나 제일 큰 문제죠. 뭐 수산업자라고 이야기했었던 이 부분이 결국 앞에 말씀드렸던 인플루언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라는 것에서 큰 문제점이 된 것 같아요. 아예 1회차부터 주병진 씨에게 저는 몸신이다 라는 방송을 통해서 얼굴을 많이 알렸고 지금 인플루언서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라고 첫 편에서 얘기했다고 한다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돌싱의 자녀가 있는 부분, 나아가서는 인플루언서인 부분, 직업과 자신의 신상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공개를 하고 1편을 마쳤다면 이 정도까지 비판이 크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결혼정보회사가 정말 실망스럽다, 진정성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작진과 주병진 씨에게 이 여성분들을 맞선 자리를 만들어주는 결혼정보회사의 책임이 좀 크다라고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 출연자들에 대한 비판은 사실 좀 너무 과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유튜브에 주병진 씨 사주 나와 있는 영상을 보면 하나같이 혼자 살 팔자라고 나오더라. 여자가 주병진 씨에게 항상 다 맞춰줘야 하고 여자한테 맞춰주는 남자가 아니라고 하더라. 뭐 이런 사실 허위사실에 가깝죠. 이거 사주 팔자 재미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마침 뭐 사실인 것처럼 결혼 생각은 접고 연애만 해라.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결국 제작진과 결혼정보회사의 행태로 인해서 출연자였던 김규리 씨부터 주병진 씨까지 전부 다 참 받지 않아도 되는 비난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건 주병진 씨가 뭐가 아쉬워서 저런 여자와 결혼을 하냐? 그리고 성형에 대한 이야기, 보톡스를 맞았네 뭐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주병진 씨가 이 김규리 씨와 맞선을 본 영상의 조회수가 123만회, 128만회, 31만회, 76만회, 와, 압도적인 조회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등장도 전부터 김규리 씨는 어느 정도 대중들에게 좀 많이 노출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바라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 방송사인 TVN 공식 유튜브 계정인데도 불구하고 평균 조회수가 몇백 회에서 몇천 회밖에 안 되는데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의 조회수가 지금 100만 회가 껑충껑충 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박소연 씨도 막 20만, 17만, 30만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만 나와도 대박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병진 씨는 그거에 또 10배인 평균 조회수의 거의 몇백 배에 달하는 100만 회가 훌쩍 넘는 조회수가 나와버리니
이거 사실 TVN 입장에서는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 아마 거의 필살기로 넣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필살기가 뭐냐면 이 어그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이 유튜브 썸네일에 어그로를 끄는데 이 요즘 뉴스 기사 제목도 그렇고 이 언론사의 유튜브 썸네일도 그렇고 다 어그로를 끌잖아요. 그런데 이 방송사 입장에서도 마지막 한 명 정도에게 임팩트를 실어서 뭐 노이즈 마케팅이 됐건 의외로 좋은 반응이 쏟아졌건 아니면 김규리 씨의 화려한 외모 덕분에 이목이 집중될 것을 예상을 했든 아마 마지막 다크호스처럼 넣었던 그런 맞선녀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주병진 씨는 과거에요 자신의 이상형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나는 착한 여자가 이상형이다. 거기에 비해 고현정 씨는 왕비와 다를 바 없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가 굉장히 과거인데 뭐 10년도 넘었죠. 결혼이 정말 하고 싶다라는 애타는 표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논란거리가 될 필요가 없이 사실 결혼해서도 충분한 주병진 씨인데 정말 사주팔자대로 평생 혼자 살 운명일까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모종의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특히나 주병진 씨는 펜트하우스에 자신의 아기 신발 그리고 2인용 화장대 이런 것도 다 이미 구비를 해놨습니다. 이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마치 두 명의 이 부부가 함께 살 수 있도록 화장대도 나란히 혼자 사는 집에 놓인 아기 신발 다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걸 좀 예측해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맞선녀였던 신혜선님과의 이 모습이 많은 분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는데 제가 하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신혜선님이 탈락한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맞선녀인 김규리 씨까지 다 맞선이 끝나고 나서 주병진 씨가 결국 최종 선택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보류 상태입니다. 보류.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시청자들의 한 90%가 신혜선님과 주병진 씨가 너무 잘 어울린다라고 이야기가 참 많았는데 아직 보류 상태라는 거. 조금만 기다려 본다면 아마 충분히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병진 씨 같은 경우는요. 과거 이 꽃뱀 사건의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가족을 꾸리고 싶지만 상처로 인하여 마음이 다쳤다. 함께 지낼 가족이 없다. 세월을 그냥 놓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움이 커지기도 하지만 과거의 상처 때문에 쉽게 만나서 가정을 꾸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알다시피 그렇게 무서운 시기가 없었다. 여대생과의 논란 사건이 굉장히 컸었지 않습니까? 이때도 치상 혐의로 인해서 기소가 됐고 처음에 유죄 판결이 나왔다가 결국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 2년 동안 법적 공방 끝에 무죄가 밝혀졌잖아요. 여자 동료들이 참 많았던 주병진 씨이기 때문에 이 동료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텐데 대다수가 믿어줬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병진 씨는 그 당시에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니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아직까지도 그 상처가 자신의 모든 방송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었다면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무서운 시기를 겪은 적이 없었다. 모든 주장이 소용이 없는 분위기였고 결국 자신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뻔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 일생일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김규리 씨와의 만남에서도 큰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안 그래도 부담감을 갖고 나온 주병진 씨인데 김규리 씨 사태가 이렇게 지금 촉발되고 있으니 더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더불어서 김규리 씨의 이 과거 뭐 직업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김규리 씨는 최근 뭐 전 세계 최초 예술과 런웨이가 만나는 아트쇼에도 모델로 섰을 정도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의 옷을 입고 이렇게 촬영했다라는 피드도 볼 수 있었는데 사실 김규리 씨의 과거가 뭐 많은 분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짜뉴스가 한 절반은 넘는 것 같아요. 이게 김규리 씨가 25세 때의 사진을
본인이 직접 공개한 모습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와, 엄청난 미모잖아요. 이것이 뭐 성형이다, 시술이다, 뭐 이야기가 많지만 사실로 밝혀진 내용은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과거에 그렇지 못했던 여성이 나이가 들어 외모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원래 미모가 출중했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좀 어린 나이에 빠르게 결혼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어디 뭐 이뿐이겠습니까? 김규리 씨의 또 다른 과거 모습을 보면 이렇게 또 20대 때의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이때 모습을 보니까 당구장에서 당구를 이렇게 치고 있는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진짜 당구를 치는 것인지 아니면 모델 활동을 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잡지 촬영처럼 좀 모델 컷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안 그래도 미스 코리아 뭐 경력이 있었던 만큼 아마 이때도 그런 촬영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결국 이 주병진 씨가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출연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둬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과거에도 이런 가짜뉴스 5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고 허위 제보자에 대해 2천만 원 배상을 했다라는 기사가 떠 있습니다. 자, 이 기사 내용이 간략하게 이래요. 주병진 씨가 과거 뮤지컬 오 캐럴의 하차와 관련해 출연진과의 불화 때문이다라는 허위 사실 제보자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투자자 A씨를 상대로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서 이 2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의 배상을 받아낼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주병진 씨가 갑자기 하차를 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다른 내막이 있었다라고 했지만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주병진 씨가 하차를 했던 겁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가짜뉴스를 잘 판별해야 하는데 김규리 씨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